안녕하세요. 아산타로 예삐마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공지 드렸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수비학으로 풀어보는 2020년의 운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5일 생일 보내주신 분 거 풀이해 두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올해 카드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오는 새해운 카드입니다. 예, 올해는 이분이 아마 새로운 것에 어떤 걸 도전하셨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 어떤 변화가 안 해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진 해, 그런 걸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걸 작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내가 안 해봤던 경험들을 새로 했다거나 그런 해라고 봐지고요. 자, 내년에 다가오는 해는요. 올해가 어떤 새로운 걸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내가 어떤 거를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해가 아니고요. 이런 게 되겠죠. 새로운 걸 했다. 그럼 예전에 어떤 거 했던 거를 또 다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이상을 추진하는 거. 공부도 하시면서 어떤 일도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A 공부를 하고 또 B 공부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의 그렇게 균형 맞추는 거 그러면서 통합이 되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주어질 때 균형을 맞춰서 하는 거 분명 근데 내년에는 본인이 그 답을 아실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답이 보이는 해거든요. 이렇게 보면 크라운 보이십니까? 예, 크라운.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하는 내가 답을 알고자 간다. 그러면서 이 답을 얻고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균형 맞춰서 조금 더 조율을 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과제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겉과 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동시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을 내가 동시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년에 일을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결과라는 건 제가 크라운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 해가 내년에 2020년의 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18일 보내주신 분 내년에는 0번이고요. 올해는 아직 3번 남아있죠. 예, 그래서 3번은 올해, 내년에는 0번입니다. 내년의 해는 내가 새로운 거를 추진할 수도 있고요. 환경이 새롭게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신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어떤 거를 시작해도 된다라고도 보세요. 0번은 21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다 거쳐서 어떤 완성을 다 한 바퀴 도는 상태 그런 상태로 어떤 거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좀 많은 거를 안에서 채우는 상태로 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낯선 곳에서 어떤 걸 하겠다, 새로운 거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2020년도에 펼쳐질 거라고 지금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3번의 카드해라서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롭고 이런 카드로 보이시잖아요. 물론 내가 어떻게 이런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이 올해의 과제일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케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내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도 내가 케어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4월 11일 생일자 보내주신 분 거 새해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요 어떤 변화, 어떤 이동 그런 일이 주로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신다고 하세요. 올해 옆에 있는 카드가 올해 카드인데요. 올해 좀 많이 힘드셨을 거로 보이세요. 카드에서 굉장히 어떤 게 답일지 잘 모르겠다.
또 사람들이 많이 옆에서 어떤 일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내가 따라야 될지 내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다. 그리고 주변이 좀 시끌시끌하다. 이런 한 해였을 거라고 지금 카드로 해석이 되는데요. 수비학에서 18번이라고 하는 문카드가 있는 해에는 좀 그런 요란한 거, 좀 주변이 정돈이 아직 덜 된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일어나는 그런 해라고 보시는데요. 이런 해일 경우에는 내가 목표한 대로 앞으로 쭉 그냥 전진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보시면 여기 길이 보이시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길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곽이라고 하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어렵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말에 귀담아 들을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길대로 쭉 지나가면 이 성문은 지나가지는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이제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예, 올 한 해에 나한테 주어진 해가 이런 문카드 18번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목표한 대로 그냥 앞으로 꾸준히 가자, 쭉 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변화, 이게 이직도 되시고요. 아니면 뭐 이사도 되시고, 아니면 내가 상황이 바뀌는 것도 되시고요. 이렇게 나한테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은 내가 주로 축을 좀 세우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걸 변화를 시킬 것인지, 또 내가 의도치 않게 또 변화가 되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내년엔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또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4월 11일자 주신 분들은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변동이 있고 이런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6일 주신 분 볼까요? 11월 6일 자, 11월 6일 자, 11월 6일자 주신 분은 올해는 20번의 해였고 내년이 12번 해에 해당이 되시네요. 자, 올해는 내가 평가를 받는 해였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 부활 카드인 만큼 내가 하지 않았던 거, 하고는 싶었으나 다루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 카드잖아요. 말 그대로 나한테는 그래도 올해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해, 그런 해가 이제 올해였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는 행맨이라고 해서 저지먼트를 지나서 행맨의 해가 다가왔어요. 자, 행맨의 해라고 하는 건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기보다는요, 유지해야 되는 상황, 견뎌야 되는 상황, 버티게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2020년에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런 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각을 좀 달리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세요. 지금 사람의 시각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봤을 때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해는 2020년에는 어떤 커다란 변화, 이동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유지, 그런 것들이 또 주어지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가 내가 저지먼트 해라고 해서 어떤 변화나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거나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내가 다시 하게 했다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얘 유지인 거죠. 유지. 그러면서 다시 21년을 좀 도모하는 해, 그런 해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월 24일자 보내주신 분도 요 카드랑 같게 나왔습니다. 생일을 다 더했더니 20번 하고 12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6일하고 11월 24일 보내주신 분들은 같은 운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보내주신 거 볼까요? 15번, 7번. 자, 1월 11일 보내주신 분은요, 올해가 15라고 했고요. 데블카드. 내년이 2020년이 7번의 해가 돌아오시네요. 자, 이분은 내년에는 어떤 것이라도 출발해라 라는 해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알고 있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 여기 보면은 스핑크스가 하얀 것과 검은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걸 알아 라는 거거든요.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 출발해라. 시작을 해라. 작은 시작. 어쨌든 스타트를 해라 라는 해가 2020년도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좀 머뭇거린다. 그래도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시작을 하시는 해. 예.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공부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작게나마 아주 짬내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시작을 해라. 이렇게 되는 해가 2020년도의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올해 굉장히 분주하셨을 거로 보이세요. 올해 굉장히 분주하셨을 텐데 내가 원했던 결과값은 어떠셨어요? 결과값은. 자, 내가 원했던 결과값은 크게 결과물로 얻기는 어려운 해였을 것 같으세요. 예, 굉장히 대불의 해는요. 굉장히 바쁘다.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과는 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 11월 3일. 네. 네. 자, 11월 3일. 이렇게 할까? 네. 자, 올해가 스타 17번이었고요. 내년이 허밋이라고 하는 9번의 해가 도래되십니다. 자, 올해가 17 스타의 해고요. 내년이 9번의 해가 도래되시는 해입니다. 자,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자기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해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딱 세워서 그것대로 좀 행하는 그런 해라고 보시는 게 내년이시거든요. 올해는 스타라는 17번에 해셨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 하는 일,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 그래서 약간 분산되는 것도 보이시지만 어찌 보면은 동시성을 다 가져가는 해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별이 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호프라고 하는 희망적인 해, 스타라는 이 뜻에 희망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거는 해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떠냐? 내가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자. 올해 굉장히 그리고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요. 이런 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 알몸으로 지금 전력 질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열심히 내가 희망을 갖고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걸 행했을 거다라는 해라고 보시면 내년에는 이제 그냥 행한다기보다는요. 어떤 기준점을 분명하게 세우자라는 해로 보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기준점을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내년이 그렇게 편안하게 되지는 않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내년 9번의 해는요. 내가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지만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내가 기준을 이렇게 세웠으니 이 정도까지만 하자
라는 것들을 좀 세워서 진행하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허메스해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성찰, 내가 스스로 나를 한번 또 뒤돌아보는 그런 상황도 되시고요. 또 깊이 뭔가를 좀 고민하는 해, 어찌 보면은 공부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의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에 몰입이 되어 있는데 그 몰입에 있어서 기준점을 분명하게 세우신 다음에 몰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를 하는데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한다. 그런 기준점이 있다. 그래서 금액을 뭐 정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점을 분명히 세우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5일 주신 분 볼까요? 2월 5일 자, 2월 5일 이분은 내년에 뭔가를 제거하는 해가 됩니다. 내년에 뭔가를 내가 버려야 하는 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해. 그래서 좀 과감성이 필요하기도 하세요. 여기 보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네. 과감성이 필요한 그런 결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시는 해가 내년에 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내년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 해가 되세요. 여기 보면 저울이 보이시는데요. 천칭. 이 천칭은 무게를 재는 천칭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올해는 보니까 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달려오셨다 라고 하는 게 올해 카드에 있거든요. 올해 내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했다. 또 추진을 많이 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열정을 갖고 내가 올해는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여기 벽이 보시잖아요. 과거로 또 다시 회귀할 수는 없는 상황. 내가 새로운 어떤 거에 도착을 했으니 새로운 저쪽과 분리되는 다른 세계에 내가 와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했다라는 게 올해의 카드입니다. 올해였었다면 이제 내년에는 이 새로운 곳에 더 적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뭔가를 정리해야 될 그런 해다라고 보시는 게 2020년도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이렇게 수비학으로 보는 2020년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비학으로 보는 운세는요. 내가 이 해에 이런 번호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번호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비학의 그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생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중에서 월과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 아니면 2019년 연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더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2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 0 그리고 1월 1일생이다. 그럼 1 플러스 1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럼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2020년도에 생일이 1월 1일인 분들은 연도카드가 6번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카드를 계산을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앞으로 다른 번호, 오늘 설명해 드리지 않은 번호들이 좀 많잖아요. 그 번호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올린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번호가 혹시 있으시다 그러면 또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수배학에 대해서 풀어서 올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